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유기간 재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2019년 2월 12일 개정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양도세 전문가에게 올해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보유기간 재계산 규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다주택 상담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내용이므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쟁점 사항이 너무 많고 유권 해석이 충분치 않아서 그동안 사안별로 재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유기간 재계산에 대한 법 규정과 최근까지 나온 유권 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 재계산 규정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서, 본문과 괄호 앞부분, 괄호 뒷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 본문 내용입니다. 재계산한다는 내용이고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한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A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가 된 후 최종주택인 B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인 2015년이 아니라 A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B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했을 텐데 B주택 취득일부터 A주택 양도일까지는 2주택 상태로서 보유한 기간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서 괄호 전단 내용입니다. 괄호 전단 내용은 재계산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에 따른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례주택의 경우는 2주택자라도 비과세 판단 시 1주택으로 보는 경우이므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유기간 재계산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재계산하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합니다. 특례 내용은, 특례 규정은 4가지가 있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 156조의 3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하여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이지만 일시적 2주택으로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B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계산하지 않고 당초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단서 괄호 후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유기간을 재계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 말이 중요한데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과세 2주택자로서 최종 1주택이 된 후 보유기간을 재계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됨으로써 재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A주택과 B주택을 취득하여 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자인 자가 A주택을 양도해서 과세가 되고 최종 주택 B주택만 남아있는데 신규로 C주택을 취득하여 B, 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A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입니다. 부칙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종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이 2021년 1월 이후이면 적용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2주택 이상자가 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적용된다는 것인지 불명확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예규에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적용되고,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1주택의 주택을 모두 처분해서 21년도 1월 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최종 1주택을 양도한 시점이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면은 보유기간은 재계산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구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문구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양도 이외에 증여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최종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계산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도뿐만이 아니라 증여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다른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도록 2021년 2월 17일 이후 증여 용도 변경부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멸실이나 세대 분가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 재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한 채를 처분해서 과세가 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예규 변경 내용입니다. 종전 예규에서는 기존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아까 보았던 가로 후단에 과세 대상 주택을 양도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 기존 주택만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됐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재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유기간이 재계산되어야 할 과세 2주택자가 일부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방에 소형주택을 하나 취득하여 기존 3주택을 만들고 양도하는 경우 종전 예규에 따르면 보유기간 재계산을 피해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양도세를 줄이려고 오히려 집 한 채를 더 산다 규제가 만든 황당절세법이라고 소개하면서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아래와 같이 예규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예규는 해당 회신일인 2021년 11월 2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을 재계산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주기간 재계산 여부입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처분해서 과세가 되고 남은 최종 주택이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한 주택이어서 거주 요건이 충족해야 된다면 거주기간 2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롭게 계산한다고 21년 1월 14일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비과세 판단 시에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같은 논리로 보유기간 재계산 판단 시에 분양권도 주택처럼 취급됩니다. 예규 내용을 보면은 1세대가 1주택과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해서 과세된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분양권을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A주택과 B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여 과세가 되고 A주택이 최종주택이 되는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B분양권을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재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보유기간 재계산 시에 입주권도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여 과세가 되고 남은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은 입주권을 양도해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때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인지 승계조합원 입주권인지 불문하고 모두 보유기간 재계산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A주택과 B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21년 1월 1일 이후에 B입주권을 양도해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A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 A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B입주권을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음은 개정된 보유기간 재계산 규정을 채우지 못해서 과세가 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할 것인지, 적용된다면 표 1의 공제율을 적용할 것인지, 표 2의 공제율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보유기간, 거주기간, 재계산 규정에 따라서 최종 1주택이 된 이후 새로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서 과세가 됐습니다. 과세가 됐더라도 양도일 현재 1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 각 요건에 해당하여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 2의 공제율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는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 2020년 1월 1일 이후 1주택자가 표 2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데요. 이 요건은 보유기간 재계산과 관련 없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더불어 1세대 1주택으로서 표 2에 따른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로 계산되는데요. 이때 이 보유기간과 이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재계산과 관련 없이 주택 취득일 이후의 전체 보유기간,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표 2를 적용할지 여부를 따지는 거주기간과 그 다음에 공제율 계산 시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모두 보유기간 재계산 규정과 관련 없이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유기간 재계산 규정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규정에서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서로 상이한데요. 이런 이유로 보유기간을 재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반대 의견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유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주의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종 1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판단 시에 다음의 사항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양도일 뿐만이 아니라 2021년 1월 1일 현재 주택, 입주권, 그리고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과세 대상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하고 최종 1주택이 되었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더불어 2021년 2월 17일 이후에 2주택 이상자가 증여나 용도 변경으로 최종 1주택이 되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재계산되는 경우로 체크가 된 경우에 최종 1주택이 된 날 이후에 보유기간 또 거주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거주기간까지도 새로이 충족됐는지 체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비과세 판단시 뿐만이 아니라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러 온 경우에 해당 건의 신고와 더불어서
현재 보유 중인 최종 1주택의 보유기간이 이제 재계산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서 재계산된다면은 추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2년 그리고 거주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기간까지도 충족해야 비과세가 된다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강의였고요. 예, 감사합니다.